안녕하세요. 오늘은 빅테크들이 테슬라를 보면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아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늘 고평가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뭐 PER도 갭 기준으로 300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매우 고평가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영상 들어보시면은 테슬라 투자 절대 그렇지가 않고 매우 뿌듯하구나 또 생각도 한편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게시물로 호야 띵킹이라고 신규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뭐 지금도 너무 귀여우세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릴 적에도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불렸던 이름이 호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야가 생각하는, 그래서 thinking, 영어로 thinking이죠. 생각. 그래서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제가 여기서는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하나 이제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하나. 그래서 매일 안 보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그냥 좀 힐링하고, 테슬라 투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냥 와서 아주 가벼운 주제, 아주 무거운 주제인데 가볍게 터치를 하듯이 그렇게 좀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심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빅테크들이 왜 테슬라를 보면서 땅을 치면서 지금 후회할 것이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구글도 그렇고 메타, 아마존, 제가 지금 주주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회사들에. 저도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으냐. 연락이 일을 합니다. 정말 이제 모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뭐 돈도 엄청나게 쓰잖아요. 테슬라가 참고로 200억 달러밖에 안 쓰는데 아마존이 2천억 달러, 뭐 구글이 1,700억 달러인가요? 뭐 메타도 1,000억 달러 넘었죠. 자, 그런데도 PER은 30 이상을 받는 것이 매우 이제 힘듭니다. 매우 박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전에 계속 20대에 초반에 머물렀던 PER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이 아마존의 CEO들은 매우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밖에 이제 평가를 받지 못할까?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시총이 1.5조 달러입니다. 그대로 보면, 저 돈 저거 1년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 회사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저렇게 환영을 받지? 그러니까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도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다 접고 테슬라가 가려고 했던 길로 가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해왔었던 일이 검색 엔진 사업이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의 사업이었죠. 이게 역시 가상 세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죠, 물론. 그렇지만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고, 형태화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통제 요인들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편한 길을 택한 거예요. 원래 잘하고 있던 것을 더 잘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혁신의 혁신을 시도하진 않았다. 자, 메타. 자,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좋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개발하고 난 뒤에 스레드까지 오고, 그리고 뭐 안경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원래 하고 있었던 잘했던 분야를 더 극대화시킨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물론 그래서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아마존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AWS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하지만은 이제 부동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 기술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 역시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제 물류를 모두 자동화해가지고 로봇화했습니다.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데 B2B 상에서 공장에서 가동할 수 있는 그 로봇 있잖아요. 그 기술에서 인간의 형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완전히 상업화로 되는, 그러니까 B2B의 공장에서 어떤 이제 니즈가 있을 경우에 뭐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그 수준 이상으로 가지 못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로봇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 돌아가는 로봇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도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가 물론 대단한 회사입니다. 테슬라보다 시총도 뛰어난 회사고 업력도 훨씬 높죠. 테슬라보다. 자, 그런데 그들이 PER 기준으로
그들이 벌고 있는 돈에 비해 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비해 가지고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테슬라의 엔지니어들 천재들이 나아가려고 했었던 소위 말하는 현실 세계 그리고 인류의 어떤 역사를 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회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였거든요.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구글, 메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에게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의 어떤 특성에서 봤었을 때는 한계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왜 PR을 100을 받지 못하는가? 왜 80 이상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메이저리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타니가 있죠. 지금 연봉 1위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1조 원의 하나로 이제 시장을 만든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로 아마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가장 길이 남을 선수가 오타니 같아요. 인성도 좋고. 그런데 이 선수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베이비루스 이전에 이후로 그러니까 100년의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못했던 투타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도르라는 제 별명을 이제 얻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도 있었고 조롱과 비아냥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보기 좋게 실력으로 입증을 한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가장 이제 전설적인 선수로 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 사례들, 그러니까 미국 어떤 자산 시장부터 해서 스포츠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실제로 바라고 있는 이제 상상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그 무언가에 찬사를 보내고 그게 프리미엄을 얹어줍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로켓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의 그 사업은 뭐 스페이스X가 접어두더라도 전기차부터 해서 에너지 사업 아마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이 세 회사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 에너지 사업 이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B2B 그들이 잘하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장으로 좀 미리 선점해서 뛰어들어갔으면은 테슬라만큼의 선점지명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시장을 뚫어가지고 지금 뭐 에너지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이거 지금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가 너무나 높잖아요. 자, 이 시장을 놓쳤던 겁니다. 그 회사들은. 근데 일론은 그 부분들을 미리 꽤 오래전부터 캐치를 해가지고 그 시장을 잡은 거예요. 자, 그 시장이 지금 비록 뭐 이제 이 세 회사가 하는 사업들보다는 비천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잠재력이 이제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일론은 미리 알고 미리 캐치를 했다. 그들이 잘하고 하는 사업을 그냥 단순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말이죠. 자, 거기에 로봇, 옵티머스 사업 역시도 이 세 회사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다른 길을 갔었다. 근데 테슬라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갔었다. 전기차를 훨씬 더 잘 만들었으면은 지금 1,000만 대 더 넘게 팔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현대의 아틀라스 물론 좋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타회사 연구원들이 2등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항마 이게 테슬라의 대항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매우 긍정적입니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항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 그것이 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것도 이제 현실 세계에 아마 저커버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구글 CEO 제프 베조스가 있었던 당시에도 아마 그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사업이야.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해야지 이거 지금 뭐 너무 어렵잖아. 현실 세계에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야라고 해서 아마 포기를 했었던 사업일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미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빅테크들이 뛰어들기도 힘들고 뛰어들고 난 뒤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도저히 지금은 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하던 방식의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이 세 회사가 이제 전쟁하듯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거대 공룡 세 개가 이제 뭉치다 보니까 피 터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큰 이제 메리트를 얻지 못한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인류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사업들을 모두 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미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불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대체 불가 인력이 된다는 것은 그 몸값이 천정부지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대체할 수 없다. 지금 테슬라의 이 미래 핵심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사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로부터의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스페이스X도 지금 나사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것인데, 이제 스페이스X가 또 xAI와 테슬라도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 미국 시장 전체가 아예 완전히 그냥 망하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했을 때 상상하기 힘들다. 미국 정부에서 미래에 어떤 주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사업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이것을 성경지명을 가지고 일론이 미리 움직였다.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 분야에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들어올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버스로 말하면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노선을 그냥 택한 것 뿐이고, 테슬라는 황금 노선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고평가 논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대체 불가. 대체 불가의 어떤 자산, 대체 불가의 자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붙을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나온다거나 학술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 즉, 그래서 지금 PER이 300이 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500, 700, 1000을 가더라도 시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미래 사업들은 대체 불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체 불가 사업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하게 고평가 논란에 나온다 그러면은 야, 테슬라는 대체 불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